네, 시사인터뷰를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21초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 체계 갖추고 내년 총선과 또 이번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선 국민의힘, 그중에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어가는 겁니까? 네, 한 달 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까?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까? 빨리도 가고 있고요.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신임 도당위원장이 총선 관리를 또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개 당협을 순방하면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지역을 하고 있는 아주 반응도 좋고요. 네. 그동안에 호남 최초로 66%라는 투표율로 또 경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열성이 있던 것을 또 화합의 차원으로 간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게 잘 맞아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광주 전남에서 느꼈던 그 당을 바라보는 시선과 지금의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확연히 달라졌죠. 정말 그 주민의 의식이 이제는 지역의 일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게 뭐 현실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을 대하는 민심을 보면은 확실히 그동안의 진실성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후보들이 또 당협위원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봅니다. 뭐 장날 가면 찬단도 마시고 어쩔 때는 농주도 한 잔씩 하라는 걸 보면 이제 정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더욱더 저희들이 생활 정치를 통해서 전남 도민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 정치인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시선이 바뀐 것을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당원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전 처음에 듣고 좀 놀랐어요. 11배 늘었다 그러길래 몇 명이 는 거예요? 그래 제가 3년 전에 처음 도당위원장 할 때 한 600명 정도가 이 진성당원 즉 책임당원이었는데 네. 지금 뭐 8,000명이 넘었으니까 네. 뭐 11배가 훨씬 넘었죠. 그래서 금년에까지 1만 명, 내년 총선까지 1만 5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그 정도면은 얼마든지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조직의 기반은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도 전남 순천에서 열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전남의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빨리 논의하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현안을 좀 논의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시. 그렇습니다. 지금 동북권에는 우주센터 클러스터 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공에다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역대 정부를 보면은 어떤 사업을 던져주는 것은 있지만 활성화되기는 참 오래 걸렸었는데 네. 이번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속도로 개설 빨리 속도전을 내라는 대통령 말씀과 합당한 대처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달라도 말씀을 드렸고 네. 또한 여기서 그 고속도로라는 게 광주에서 예, 그렇죠. 고흥나라도까지 168km를 87km로 단축하는 3시간을 40분으로 단축 소요되는 바로 이제 그게 되면은 관광객 1,500만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 올렸더니 최고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고 아마 그게 대통령님의 이 뜻과 일치되면은 바로 시작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또 고기가 좀 남아 있네요. 넘어야 될 고기가. 대통령의 또 의지가 있어야 되네요. 대통령의 의지는 강한데 이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가 해야 할 일들이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남이 유일하게 하나를 보고를 했어요. 17개 광역시도가 전남에는 광주에서 고흥나라도까지 가는 우주센터 이 광역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국립의대 신설 문제도 얘기 나왔습니까?
그렇죠. 의대에 우리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여론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당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의 국립의대를 만들 것인가 이것을 국회의원 100% 모두가 도의사님과 함께 모여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모포대학이면 모포대학, 순천대학이면 순천대학, 여수대학이면 여수대학 한 곳을 주셔야지 사업 검토를 하지 지금처럼 전남에 달라 하면은 검토 자체가 어렵죠. 저희가 현안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현안을 먼저 가면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것 같아서 전남의 현안 위주로 지금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좀 이거는 삭감을 했어야 됐나라는 좀 의문이 든데 에너지공대 내년 예산을 33%나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33%라 그러니까 큰 것으로 보이는데 1986억 중에서 방만한 경영에 의한 불효불급한 예산을 33%를 삭감했고 네. 나머지 뭐 1,400억 정도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는 것은 이연시키는 것 다음 해로 급한 것은 계속 시작하고 있고 더더욱 더 급한 연융합 그 인공 태양광 만드는 이런 그 전도체 사업 같은 경우 네. 2027년까지 500억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과학기술통신부가 그것을 예산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은 내실 있는 에너지 공대로 간다. 정치성이 없는 그야말로 교육적인 공과대학으로 세계 속에 에너지 공대를 만들어서 우리 전남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강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에너지 공대에 대한 가능성은 믿고 계속해서 투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열 에너지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너지공대 즉 한전공대다라고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광주는 빛, 전남은 열 이렇게 갑니다. 광주는 빛, 전남은 열. 네. 신재생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해남 하원반도 구성지구에 약 640만 평의 신재생 에너지 그야말로 국제적 롤 모델로 이것이 신재생 에너지다. 자급자족한 에너지 환경을 파손하지 않고 하는 에너지 단지가 바로 우리 전남 하원반도 일대 640만 평에 시작될 겁니다. 그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러 파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부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속도전을 내느냐. 그것은 저희들의 이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전남도 또한 오직 여야의 구별 없이 22개 시장 군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께서 근데 여기서 양수발전소라는 거를 꺼내셨어요? 네네. 구례에. 예. 예, 구례에 그것도. 네. 양수발전소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낮은 저수지, 높은 저수지 이 두 개의 저수지를 만들어서 네. 대형 저수지겠죠. 전기 소모가 없는 시간대에 양수를 해 수력 발전을 하는 거죠. 정말로 이게 가장 천연적인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제1번을 꼽으려고 하면은 바로 이 양수 발전인데 우리 구례는 섬진강 물이 있고 또 그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 해수 문제. 네. 바로 송전탑이 현재 위치로 바로 가고 있어서 전혀 추가적인 송전탑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낭비할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례가 가장 적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되다 보면은 이제 노고단에 필요한 그 우리 그 엘리베이터 뭐라고 그러죠? 케이블카? 케이블카 문제, 네. 관광의 문제. 그러니까 구례가 이제 정말 관광 산업이 돼야 되는데 네. 양수 발전이 성공함으로써 함께 되리라 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침수라기보다는 뭐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물이 잠기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이제 공학적인 것을 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네. 엄청 이 공학적인 것으로 봤을 때 발전소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 얘기는 가장 안전한 곳이 구례다. 예, 전혀 지금 그 우려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구례가
적지로 되지 않겠는가. 1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네. 예, 국가 예산이 큰 예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년 한 450억 정도의 예, 군에 아마 투자가 될 걸로 봅니다. 예. 구례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입장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구례는 아마 전 국민은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야 구례군이 발전한다. 김순호 군수님하고 또 관계자분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회도 우리 도당에서 했거든요. 네. 아주 의지가 대단하고 공직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적지가 구례 문정면 일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걸 봐서 산자부에서도 저희들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정해 주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입지 두 곳은 어디입니까? 뭐 강원도 한 곳 있고 예. 또 경상도 쪽에 한 곳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 부분도 지금 카드로 좀 빼셨어요. 양수 발전소 얘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지역의 이제 민심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민심이 어떤가입니다. 앞으로도 또 방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예. 특히나 이제 계신 곳이 이제 여수, 완도, 고흥 뭐 이쪽입니다. 장흥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쪽 민심? 그 다행스럽게 지금 수산업자들 또 해양 산업을 하고 계신 법인들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거의 뭐 7, 80%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다행스럽고 또 과학을 믿는 그런 분위기, 또 안전의 먹거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온다 할지라도 한 5년, 7년 걸린다라는 것을 보고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인해가면서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서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아주 현장에서 보면 상반된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것으로 봐. 정치적인 일들이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면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더욱더 안전의 문제 그리고 일본의 그 모든 검토가 IAEA가 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는가를 국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네.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은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안전하지 않을 것인가. 예. 중요한 것은 산업 시스템이 네. 얼마나 올라가느냐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오히려 7, 80%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네.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네, 다행이라고 봅니다. 매출이 늘어난 이유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시위를 하는 쪽에서는 1번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방류 반대가 먼저고, 또 하나는 그 방류 이후에 일본은 어민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그런 정보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민심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인터뷰한 곳에서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완도에 뭐 전복 수산업자라든가 다들 힘들어하고 양식업자들도 모두 다 힘들어해서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정부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항의성 요구라는 것은 지금 거의 없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매일 그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참으로 다행스럽고 저희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여든 야든 간에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생과 생활 정치를 이제 하셔야 된다고 본다면 계속 체크를 부탁드리겠고, 민심이 원하는 부분이 어딘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 심사가 이어집니다. 윤지혁 대표가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찌됐든 국회에서 민주당 한 29명, 30명 정도가 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봐도 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사법적 판단을 잘 받고 또 새로운 민주당이 태어나기를 바라는 그 민심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희들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도 그 여야의 협치가 중요할지인데 그런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난 대표가 좀 하루속히 나와가지고 우리 국정이 좀 안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벗어나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벗어나는 것은 다른 지도자가 대표가 다른 나오는 대표가 것을 나오기로 한다. 나와서 어차피 지금으로 봐서는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국회의 동의를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증거인멸의 문제도 있지만은 더 큰 게 국회가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구속이 이후에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진다면은 새로운 대표가 또 나오지 않겠는가. 네. 이랬을 때 대통령이 바로 만나고 협치가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4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호남 신당이 하나 민주당에 나올 것으로 우리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민주당 그리 되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70석, 70석이 만들어지고 네. 호남 신당으로 해서 한 20에서 30석이 만들어질 건데 그리 되면은 여야가 거의 대등한 것이 된다. 수도권에 봐서는 별로 이 달갑지 않은 그런 형태로도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선 이후에 호남 신당과 수도권 민주당이 또 통합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걸로 보이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좀 걱정, 우려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지 않는가. 근데 일부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호남 신당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번에 가결하는 것을 봐서는 어차피 우리가 공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호남 신당을 만들고 더욱더 주민들에게 당위성을 필요한다면은 과거의 국민의당처럼 한 3, 40석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경상도 또 민주당 사람들 또 그리고 여당의 일부들이 하나 된다면은 충분히 호남 신당으로서 대적할 만한 그런 정당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제3당이 물론 정치 협의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3당이 나오려면 정치적인 구심점에 강력한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 그래서 현재 당 대표가 구속이 되고 네. 비상대책위가 되면서 네.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면 충분하다. 이제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죠. 구속이 된다면 그건 아주 가능한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옥중에서도 결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옥중 공천당이 된다라면은 국민의 시각에서 싸늘해질 겁니다. 네, 그런 그러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야, 예. 이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 뒤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정치 현안이 다 실생활 정치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했는데 역시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총선 전략도 있을 수 있지만 호남 지역에서의 총선 전략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전남 전략은 20% 목표입니다. 20% 목표 10개 지역에서 2명을 당선시키는 것. 아마 이정현 대표 출마하는 곳과 동부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2명 정도 목표고 그리고 20%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정부 여당이 함께 가는데 큰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개 지역을 모두가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장차관급도 지금 또 준비가 되고 있고 농수산업 금융계에 아주 종사했던 전국적인 인물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물난에 그들 허덕이지는 않다. 얼마든지 민주당과도 견주어도 상품성으로는 손실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인물론으로 봤을 때는 전혀 뒤지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여야가 서로 경쟁하듯이 정치와 실생활 정치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